안녕하세요.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이청규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조부모 등 가족 간의 생활비, 학비, 용돈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족이니까 단순하게 필요한 자금을 계좌이체할 경우 증여세가 가세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세무조사를 당하고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 이체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금품 등 거래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생활비, 교육비, 유학비, 축하금, 치료비, 혼수용품, 축의금, 부의금, 세뱃돈, 소비대차, 전세금, 엄마카드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당사자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모와 자식 간, 조부모와 손자녀 간, 부부 사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추정이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는 번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것은 국세청에서 증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납세자는 이거는 증여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됩니다. 증거를 들어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주장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거와 반해서 간주나 의제는 있는데요, 간주나 의제는 반증을 들어서 번복할 수 없고요, 어떤 소송이나 다른 법률 행위를 통해서 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규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상증세법 제45조 1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를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사항을 보게 되면은요,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애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이 자금 이체한 것은 누구 것이냐? 자녀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줄여서 그냥 금융 실명법이라고 그러는데요, 3조에 보게 되면은요, 금융회사 등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애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입금했다고 한다면 이 자금은 자녀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고요. 배우자 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익, 일방 배우자 자금의 이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됐다는 가세 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배우자 간의 계좌 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국세청이 증여라고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국세청이 입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 계좌 이체한 금액 모두가 다 증여로 인정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를 이체를 합니다. 이럴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양 의무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곳에 직접 충당하기 위한 금품이어야 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법률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증세법 제46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증세법 제46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대통령령 제35조의 사항 2호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 3호에서는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호에서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문구가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또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금액이 얼마라는 뜻일까요? 금액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입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축의금인데요.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혼주에게 기속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 하객권은 당연히 부모님의 것이고요. 본인의 하객은 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것을 이 재원으로 자녀가 재산을 축적했다고 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혼수용품입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조건으로는요, 첫 번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치용품, 자동차 같은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무엇일 것이냐, 이것도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입니다.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세심판원 판례인데요,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등 목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는 판례고요. 또 한 가지는 결혼 및 애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간섭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금인데요. 원칙적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망자의 지인이 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상속 재산이 아니겠죠. 그런데 상속인한테는 망자의 지인이 준 부의금은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자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엄마 카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원칙은 증여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걸리는 사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사용 장소가 집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장소에 사용한다든가, 부모님과 어울리지 않는 소비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골프를 치지 않는데 골프를 한다든가, 미용실을 이용한다든가, 성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부모님 생활 수준과 어울리지 않는 현금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걸리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생활비나 교육비 등 이런 것들을 계좌 이체했을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비를 오버해서 10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든가, 또는 매월 지급하는데 초과해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이 돈을 인출해서 부동산을 투자한다든가 주식을 투자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투자한 금액이 대박이 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납세자는 생활비를 모아서 투자했다고 답변을 할 것이고요. 국세청은 그럼 당신 돈인지 입증해 보시오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납세자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국세청은 그럼 증여세 내시오라고 얘기할 경우에 납세자는 왜요라고 반문을 하겠죠. 국세청은 법이 그렇습니다라고 단순하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납세자는 그럼 처음 투자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세금 내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국세청에서는 아니요, 대박난 금액까지를 전체 합해서 계산해야 됩니다라고 답변할 것이고요. 납세자는 왜요? 라고 또 반문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생활비는 통상 사용하는 금액 이상으로 아버지가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아버지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납세자는 무슨 법이 그러냐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이거하고 관련된 국세청 해석 예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 대상 증여재산 해당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부모가 아들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비과세 대상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세무조사를 할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좌 이체를 하면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현금 인출이 아닌 계좌 이체는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보고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CTR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게 있어요. 1천만 원 이상을
현금을 인출했을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1천만 원이 안 돼도 보고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STR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의심거래 보고 제도인데요. 은행원이 보기에 1천만 원이 안 되는데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국세청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세무조사는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 3년치를 조사합니다. 지금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일 것이고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이상인 경우에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혹간에 상가를 구입했는데 상가 구입한 사람이 형편에 맞지 않게끔 고액을 구입했다든가 했을 경우에 의심이 가면은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세무조사인데요. 과거 5년간 하게 되는데 여기 사례하고는 맞지 않는 거니까 언급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인데요. 과거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10년이냐면요. 현재 물려받은 상속재산 플러스 과거 10년간 증여했던 재산을 포함해서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과거 9년 전에 증여했던 것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과거 9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 무엇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 되고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간혹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계좌 이체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럴 때에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텐데요.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은요, 민법 제974조, 97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양 의무가 있는 자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이고요. 기타 친족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되고요. 부양 의무는 부양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 추정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에 꼬리표를 붙이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계좌 이체할 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통장에다가 꼬리표를 붙입니다. 어떤 내역인지 3월분 생활비, 대학 등록비 또는 아버지가 대신 시킨 TV를 사달라고 했다, 냉장고를 사달라고 했다 또는 생활비를 대신 내달라고 했다, 이런 등등에 대한 꼬리표를 붙여서 계좌 이체 내역에 달아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10년 전 증여재산도 9년간에 대한 것도 근거가 남아서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 이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간 소비 대차, 부동산 무상 사용, 그 다음에 보험금 증여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